자, 오늘은 역학적 평형 예를 좀 들어보고 문제 풀어보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여러분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풀이 과정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힘의 평형하고 돌림의 평형을 써서 예. 문제를 풀면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힘을 빠뜨리지 않고 다 표시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회전 중심을 적절히 잘 잡아서 돌림의 방향을 잘 구해야 되고, 팔의 길이를 잘 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조금은 익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첫 번째 예를 보면 이 역기가 이렇게 받침대 A, B에 의해서 받쳐져 있는 상태인데 왼쪽과 오른쪽 추의 무게가 다른 경우입니다. 얘가 회전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상태가 유지가 되면은 역학적 평형이 되는 이 조건이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 때 보통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 녀석을 전부 다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 봉하고 추 사이에 작용하는 힘들은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최대한 한 덩어리로 볼 수 있으면 한 덩어리로 보고 문제를 푸는 게 좋고요.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먼저 표시해 보면 저는 순서를 보통 중력을 먼저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물체가 어디와 접촉되어 있는지를 관찰을 해서 접촉되어 있는 부분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를 하면 보통 안 빠뜨리고 다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각각의 작용하는 중력은 각 물체의 무게 중심에 작용하게 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균일한 물질만 다루기 때문에 이게 물체의 중심이 무게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봉 같은 경우에는 50N의 중력이 작용할 텐데, 이게 50N의 중력이 봉 한가운데 다 작용한다라고 보고 문제를 풀면 되겠고요. 그다음 추에서도 각각 중력이 작용하는데 그 추의 중심 위치에 이 중력이 작용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적으면은 질량에 의해서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은 다 표시한 셈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덩어리가 어디와 접촉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요 받침대 A하고 받침대 B와 접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맞닿아 있는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를 수직으로 미는 수직 항력이 작용하게 되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요 초록색 덩어리니까 초록색 덩어리에 작용하는 힘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요 봉은 받침대 A를 아래로 밀 거고, 받침대 A는 봉을 위로 밀 텐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요 봉이 포함된 영역이니까 요 힘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FA고, 그다음 받침대 B하고도 접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받치는 힘이 FB라고 하면 이제 접촉되어 있는 부분도 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 이외에는 이제 살펴보면 작용하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면 이제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힘을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접촉에 의한 힘을 먼저 다 표시를 했으면 나중에 중력을 까먹지 말고 표시를 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는 5개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고, 이 5개의 힘이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돌림의 평형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는 거고요. 어차피 회전을 안 하기 때문에 회전 중심을 아무데나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회전 중심을 잡을 때 기왕이면은 모르는 힘이 작용하는 곳에 회전 중심을 잡으면 그 힘에 의한 돌림 힘은 0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좀 더 시기 간편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회전 중심을 요 받침대 B가 있는 지점을 잡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의 팔 길이가 0이 되니까 FB의 팔 길이가 0이 되니까 돌림의 평형식을 먼저 세워보면 요 녀석에 의한 돌림힘은 0이 되어서
요것만 모르는 상태가 되고 FA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역학적 평형식 중에서 돌림의 평형식을 먼저 써야 되는데 돌림의 방향부터 먼저 표시를 해보면 돌림의 방향은 요 회전 중심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제 회전축이라고 생각하고요. 각각의 힘이 작용했을 때 그 힘만 작용했을 때 얘가 어떻게 회전할 것인지를 상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N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못이 박혀 있고 요 250N만 작용한다면 요 이제 봉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지. 그래서 요 녀석에 의한 돌림임은 이 시계 반대 방향이 되겠고, 그 다음에 FA에 의한 돌림임은 FA만 작용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를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FA는 시계 방향의 돌림임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봉에 작용하는 중력은 얘만 작용한다라고 상상해 보면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임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돌림임이 없고요. 팔의 길이가 0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만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를 중심으로 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임이 되고요. 요 두 녀석이 시계 방향의 돌림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식을 세워보면요.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임을 먼저 해보면 250N에 의한 돌림임이 팔의 길이가 회전 중심부터 힘의 작용점까지니까 요 길이죠. 그래서 요 위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은 0.6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m 곱하기 250N이 250N에 의한 돌림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임이 50N에 의한 돌림임이 있습니다. 팔의 길이는 회전 중심에서 질량 중심까지 해서 0.2m고요. 0.2 곱하기 50N이 됩니다. 이게 이제 시계 방향의 돌림임하고 같겠죠. 시계 방향의 돌림임으로는 요 FA에 의한 돌림임이 있는데 팔의 길이는 0.4m입니다. 0.4 곱하기 FA,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요 200N에 의한 돌림임이 시계 방향에 의한 돌림임이죠. 팔의 길이가 0.2m고요. 0.2 곱하기 200N. 그래서 요 두 녀석의 합이 시계 방향의 돌림임의 합이 됩니다. 요거 계산해 보면 그 FA는 계산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300N이 나오고요. FB를 마저 구하고 싶으면 이제 힘의 평형식을 세우면 됩니다. 힘의 평형식을 보면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FA하고 FB가 있고요. 이게 이제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고,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중력을 다 더하면 되죠. 그래서 총 다 더하면은 500N이 됩니다. 500N이. 그래서 이 FA 대신에 이제 300N을 집어넣으면 받침대 B가 떠받치는 힘은 200N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제 역학적 평형을 이용해 가지고 모르는 힘들을 구하는 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돌림 힘에 관한 문제는 간혹 축박기하고 연계되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요 문제 상황을 먼저 얘기해주면 여기 고정도르래가 하나 있고요. 여기는 질량을 모르는 질량을 MA라고 두었습니다. 질량을 모르는 물체 A가 있는데 얘가 아래쪽 방향으로 2m/s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경우도 역학적 평형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합력이 0이고요. 얘의 회전 운동 상태가 바뀌지 않으니까 돌림힘의 합도 0이 됩니다. 요 고정도르래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속도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회전 운동 상태가 바뀌지 않아서 요 도르래에 대한 돌림힘의 합도 0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요 축바퀴도 얘가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니까 얘도 일정한 속도로 회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축바퀴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합도 0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요 축바퀴의 안쪽 부분과 연결된 요 B도 요 녀석의 회전 속도가 일정하니까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녀석의 합력도 0인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것 중에 물어보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요 물체의 질량을 구하는 걸 물어보기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올라가는 속도를 물어보기도 하였고요. 그 다음에 1초 동안에 요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이 1초 동안에 한 일이 얼마인지까지 물어봤던 좀 어려운 문제의 그림인데요. 이거를 이제 역학적 평형으로 하나씩 구해 볼 텐데, 일단 요 녀석의 속도를 구하는 거는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합시다. 나중에 일을 구할 때 필요한 부분이고요. 일단 역학적 평형 조건을 먼저 써보죠. 제일 먼저 구할 수 있는 게 요 B의 합력이 0이라는 것으로부터 실의 장력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60N이죠. 얘와 접촉되어 있는 점을 보면 실하고 접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하고 접촉된 부분은 실이 물체를 잡아당깁니다. 밀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의 장력이 60N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실은 이제 질량이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실에 작용하는 힘도 항상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점에서의 장력은 똑같고요. 네. 그다음 여기서 이제 안쪽 부분을 아래로 당기는 힘이 60N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 장력을 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요 장력을 쭉 따라가 보면 요 장력하고 같습니다. 네. 장력하고. 요 장력은 MA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중력하고 같아야 됩니다. 속도가 일정하니까 합력이 0입니다. 네. 그래서 얘 중력이 MA 곱하기 10이니까 얘도 MA 곱하기 10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MA 곱하기 중력과 속도 10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요 축바퀴 자체에 작용하는 힘과 그 다음에 돌림힘을 살펴보면요. 이 접촉되어 있는 점이 요 지점하고요. 그 다음에 요 지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지점에는 요 축바퀴의 질량에 의해서 생기는 중력이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축바퀴가 축이 요 축바퀴에 작용하는 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힘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 중심을 여기로 잡아버리면 힘의 평형까지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돌림힘으로 구할 수 있는 게 돌림힘의 의미를 가지는 게 요 힘에 의한 돌림힘과 요 힘에 의한 돌림힘 요 두 개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기에 작용하는 힘들은 전부 다 팔의 길이가 0이 되기 때문에 돌림힘이 0이 됩니다. 그러면 얘만 작용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축바퀴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60N에 의한 돌림힘은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되고, 그 다음에 10MA가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얘만 작용하면 축바퀴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얘가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힘이 됩니다. 요 두 개가 돌림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축바퀴가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면서 회전 운동 상태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럼 돌림힘의 평형을 한번 세워보면요. 시계 방향의 돌림힘부터 구해볼까요? R 곱하기 60이 되겠죠? 네. R 곱하기 60은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힘은 8의 길이가 3R이죠. 그래서 3R 곱하기 10M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시계 방향의 돌림힘, 녀석이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힘이 되겠고요. 요걸 구해보면 R은 날라가죠. R은 날라가고 60은 30MA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A의 질량이 2kg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어본 게 B가 올라가는 속도 하고요. 그 다음에 1초 동안에 60N, 60N은 얘를 얘기합니다. CD B를 잡아당기는 힘이 한 일을 구해라고 했는데요. 이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속도는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요 그림을 바로 활용을 해보면요, 얘가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 돌아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안쪽에서는 요만큼 돌아가는 동안에 바깥쪽에서는 요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요 호하고 요 호는 닮음이죠. 네. 닮음이니까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반지름의 B하고 같게 되겠고요. 그럼 얘가 R이고 얘가 3R이니까 얘와 얘는 1대 3이 됩니다. 얘가 L이면은 얘는 3L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요, 이만큼 각도가 이만큼 회전하게 되면요, 요 부분은 요만큼 풀리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까? 네. 요게 지금 바깥쪽 실이 요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안쪽 실은 요만큼 감기게 되겠죠. 그래서 요 녀석의 속도를 VA라고 두면요, 결국에 이제 VA 대 B는 B의 속도는 2m/s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는 1대 3이 됩니다. 1대 3이. 그럼 VA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분의 2m/s의 일정한 속도로. VA가 있어요? 아니에요? 저 반대로 말하셨는데요. VA가 아니라 제가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이게 VB입니다. VB. 의도를 잘못 얘기했습니다. B의 속도고요. 그럼 B의 속도하고 A의 속도를 보면 요게 B의 속도가 되겠죠. 얘가 A의 속도가 되겠고요. 요게 첨자를 잘못 붙여서 헷갈렸겠네요. 요게 A의 속도입니다. 속도. 그래서 VB 대 VA는 R 대 3R이 되는 거죠. 그래서 B의 속도는 3분의 2입니까? 네. 3분의 2m/s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비례식으로 이렇게 속도를 구해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요거를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 축바퀴의 회전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축바퀴의 회전 운동 에너지가 변하지 않고요. 축바퀴의 해준 일을 다 더해 보면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해준 일하고 얘가 해준 일이 합쳐서 0이 돼야 돼요. 그 크기는 같아야 되겠지.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구했죠. MA가 2kg이니까 20N이잖아. 20N. 그럼 20N으로 여기 20N으로 3L만큼 가는 동안에 60N으로는 L만큼 가죠. 그럼 그냥 끝났네. 똑같은 걸 두 번 얘기하게 된 거네. 그래서 요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역시 또 똑같은 시간 동안에 B가 요만큼 가는 동안에 A는 요만큼 가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예. 뭔가 이상한데요. 넘어갑시다. 그럼 1초 동안에 이제 60N이 한 일을 구해보면요, 이게 이제 B의 속도를 구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려고 했었네요. B의 속도를 구했기 때문에 60N이 한 일을 60N 곱하기 1초 동안에 B가 간 거리,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보면 얘가 60N 곱하기 1초 동안에 B가 3분의 2m/s로 3분의 2m 같겠지. 그러면 1초 동안에 B가 간 거리가 3분의 2m니까 이게 몇 줄이 됩니까? 40줄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겁니다.
여기서 보면 요 60뉴턴이 1초 동안에 한 일은 요 20뉴턴이 1초 동안에 한 일이기도 하죠. 네, 요걸 얘기하려고 했었네요. 그러면 이제 요 축박기에 작용하는 힘이 한 일이 다 합쳐서 0이 돼 버리니까 회전 운동 상태가 안 바뀌는 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한 일로 구하면 쉽게 구할 수 있죠. 이걸 구할 필요가 없죠. 구할 필요가 없이 얘가 요 힘이 1초 동안에 한 일을 구하면 되니까 20뉴턴 곱하기 2m/s로 1초 동안 간 거리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에서는 사실 VB를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1초 동안에 그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이 한 1만 물어봤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만 구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구하는 게 더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B의 속도까지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B의 속도를 구해서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장력이 B의 한 일이 결국에 장력이 A의 한 일과 같다라는 걸로부터 A의 한 일로 이렇게 구해도 되겠습니다. 요 정도 하면 이제 또 축박기와 관련해서는 되게 어렵게 물어본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안정적 평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문제 2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보면 무게 중심과 물체의 안정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는 사실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러분 본능적으로 어떨 때가 더 안정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이게 지우개라고 생각해 보면 지우개를 이렇게 눕혔을 때가 세웠을 때보다 더 안정적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느끼죠.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를 이렇게 기울여 보면요, 얘가 이만큼 기울어졌을 때는 요 중력에 의한 돌림힘이 시계 반대 방향이 되어서 다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올 수 있는 범위가 요 질량 중심이 요 바닥에 접촉되어 있는 점하고 바로 연직 위에 있을 때까지는 얘가 되돌아올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되돌아올 수 있는 범위가 세타1까지 되돌아올 수 있는 범위가 되고요. 근데 이렇게 세워져 있을 때는 요 각도까지는 되돌아올 수 있는데 요 각도를 넘어서게 되면 다른 방향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는 범위가 세타2로 더 작죠. 그래서 이 세타1, 세타2 되돌아올 수 있는 각도의 범위가 넓어지는 상황을 상상해 보면 이와 같이 아랫면이 넓을수록 그리고 질량 중심이 낮을수록 되돌아올 수 있는 범위가 넓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몸의 질량 분포를 보면 질량 중심이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넘길 때도 최대한 몸을 수그려서 넘기는 이유가 자기는 돌아가면 안 되니까 이제 맞추는 거죠. 그래서 또 안타까운 사건을 예를 들기는 좀 그렇지만 세월호 문제에서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위로 증축을 하고 짐을 많이 싣게 되면 질량 중심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복원할 수 있는 이 범위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죠. 이게 보통 배 안에는 빈 공간이고 물을 채워서 이제 부력을 맞추거든요. 맞추는데 짐을 많이 실을수록 물을 많이 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질량 중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증축을 하면은 보통 위로 증축을 하니까 질량 중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안정적 평형이라고 해서 무게 중심과 지면에 내린 수선이 물체의 밑면의 범위 안에 있을 때 안정적 평형이라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이 문장 자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딱 봐도 그냥 안정적이면 안정적이고 불안정적이면 불안정적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게 중심에서 아래로 내린 수선 점선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요 아랫면과 접촉이 가능한 면에 안에 있으면은 생각을 해보면 얘가 복원하는 쪽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쪽으로 돌림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요와 같은 상황, 요 아래에 접촉할 수 있는 면에서 수선으로 내린 요 선이 벗어나게 되면
요 힘에 의한 돌림이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해서 넘어가는 쪽으로 생기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돌림에 관한 내용은 다 마치고요. 문제를 두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수능 문제를 그냥 다 가져왔는데요. 또 최근 2년간 요 역학적 평형 문제의 특징이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 형식하고는 조금 느낌이 많이 다르게 나와가지고 실제 수험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또 한번 풀어보죠. 이게 또 특징이 뭐냐면 그 돌림의 평형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수능 문제 최근 2년간은 그 힘의 평형도 같이 써야지만 풀리는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둘 다 또 실생활 내하고 좀 맞춰서 문제를 낸 특징이 있고요. 일단 한번 봅시다. 재작년은 20번 문제로 나왔었고 작년은 18번 문제로 나왔었네요. 자, 그림은 받침대 위에 놓인 가로 빔이 수평으로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두 받침점 사이의 간격은 L이고요. 요 지점하고 요 지점 사이의 거리가 L이라는 뜻이고요. 그 빔의 총 길이는 18L이 됩니다. 그 빔의 질량 자체도 주어졌으니까 빠뜨리면 문제가 안 풀렸을 겁니다. 빔의 자체의 질량이 M이고요. 그 빔의 왼쪽 끝에서부터 길이 X만큼 떨어진 지점에 매달린 물체, 그리고 빔 위에 놓인 물체, 그리고 빔 오른쪽 끝에 매달린 물체의 질량이 각각 4M, 9M, 6M으로 나와 있고요. 조건이 이거예요. 평형이 유지될 수 있는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그 차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식을 두 번 세워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림을 제가 두 개 그냥 보조적으로 남겨 놓는다는 게 밑에 거 지워버렸네. 못 짜지. 위에 그림이 하나 살아 있으니까 위에 거랑 요거 두 개를 씁시다. 밑에 걸 나 모르고 지워버렸네요. 요거를 최소값을 구하는 데 쓰고요. 밑에 있는 그림은 최대값을 구하는 걸로 씁시다. 최대값. 최소값을 x1이라고 둘까요? 인터넷에 올린 거 좀 맞추겠습니다. 최소값을 x1이라 둘 거고요. 최대값을 x2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x2 빼기 x1을 쓰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조금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여기가 최소일 때 최대일 때 어떤 상황일지를 조금 여러분이 상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머릿속에서 여러분이 이 얘를 점점 왼쪽으로 옮긴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식의 반대 방향으로 넘어지겠죠. 넘어질 때 어디를 중심으로 돌아갈지를 상상해 보면 요 왼쪽과 오른쪽 점 중에서 왼쪽 점을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게 느껴집니까? 일단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회전 중심으로 잡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느 범위까지를 이제 한 덩어리로 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방법이 사실 있습니다. 일단 뭐 얘는요 한 덩어리로 봐도 되고 장력을 그냥 바로 구해서 장력을 표시해도 됩니다. 문제는 이제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을 한 덩어리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 얘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얘도 역학적 평형인 상태예요. 역학적 평형인 상태이기 때문에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에 작용하는 힘만 간단하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래쪽으로 중력이 9mg만큼 작용할 거고요. 그 다음 접촉되어 있는 점이 두 지점이죠. 그럼 두 지점에서 받치는 힘이 각각 있을 텐데
요 두 힘이 같아야만 됩니다. 네. 그래야만 예를 들어서 질량 중심을 회전 중심으로 잡았을 때 요 받치는 힘 두 힘에 의한 돌림 힘이 합쳐서 0이 될 수 있는 게 두 힘이 같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떠받치는 힘이 4분의 9mg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고 요 빔까지만 생각해서 요 아래로 누르는 힘을 2분의 9mg요. 2분의 9mg. 그래서 2분의 9mg가 이게 접촉되어 있는 힘으로 작용한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이제 요거 자체도 한 덩어리로 봐서 한 덩어리를 보면 요 사이에 주고받는 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고받는 힘을 생각하지 말고 여기 중심에 아래쪽으로 9mg가 작용한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 똑같은 이유가 뭐냐면 얘가 9mg 작용한다 생각하면 요 녀석에 의한 돌림힘 구할 때 0.5L 곱하기 9mg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작용한다 생각하면 얘는 돌림힘이 0이 되고 얘가 2분의 9mg가 되죠. 그럼 L 곱하기 2분의 9mg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은 식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쓰면 되는데요. 저는 뭐 이때 당시에 그냥 문제 풀 때는 그때마다 생각이 다르게 문제를 푸는데 이때는 그냥 요 빈만 놓고 문제를 풀었었네요. 요 빈만 놓고. 그래서 빈만 놓고 푸는 걸로 그냥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중력부터 표시하는 이유가 중력을 가장 빠뜨릴 때가 많아요. 중력을. 그래서 저는 중력을 먼저 표시를 합니다. 얘가 질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질량이 있죠. 이걸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mg 질량에 의한 중력이 있고요. 그다음 접촉에 있는 힘을 하나씩 표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 실이 연결돼 있네, 그죠? 실이 당기겠죠. 4mg만큼. 그다음 여기 실이 또 잡아당기겠지. 얼마만큼? 6mg만큼 잡아당기겠죠. 이 중간 과정 생략하겠습니다. 각각의 추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이라는 거로부터 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촉되어 있는 게 4지점입니다. 명확하게 하십시오. 여기 4지점입니다. 4지점인데 일단 지금 상황은 여기가 들려있는 상황입니다. 최소값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없어요. 이 지점에서. 근데 나머지 요 두 지점은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잡을 거기 때문에 돌림힘 편을 쓸 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남는 건 하나죠. 얘가 누르는 힘만 남습니다. 얘가 누르는 힘만. 그게 얼마였다? 2분의 9mg가 됩니다. 그럼 요 네 힘의 돌림힘의 평형을 쓰면 이 x1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x1을. 자 보면 얘가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힘, 얘가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힘, 시계 방향, 시계 방향. 이거 힘이 mg로 다 표현이 되죠. 나머지는 이제 팔의 길이는 L하고 X1으로 표현이 될 거니까 L하고 X1 사이의 관계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저 식을 세워봅시다. 요 위에다가 그림 위에다가 바로 세워볼게요. 자 그러면 얘부터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얘는 팔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면 요만큼이 12L이잖아요. 12L 빼기 X1이 되겠지. 12L 빼기 X1에 4mg가 됩니다. 그 다음에 mg에 의한 돌림힘은요, 요 총 길이가 18L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이 9L이 되겠죠. 요만큼이 12L이니까 12L 빼기 9L 하면은 3L이 됩니다. 그래서 3L에 mg 이렇게 되겠고요. 요까지 하면은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힘을 다 구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2분의 9mg에 의한 팔의 길이는 L이죠. 그래서 L 곱하기 2분의 9mg 더하기 그 다음에 6mg는 팔의 길이가 6L이죠. 6L 곱하기 6mg 하면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됩니다. 요 계산 과정은 좀 생략할게요. 그러니까 mg는 다 날리고요.
그러면 L하고 X1 사이 관계가 나오는데 구해보면 이게 쫙 떨어지지 않고 분수로 나옵니다. X1이 얼마가 나오냐면 8분의 21 L이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이제 최소값을 구했고요. 최대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최대값인 상황은 또 역시 상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게 최대값 x2인 경우에는 얘를 점점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얘가 시계 방향으로 넘어질 겁니다. 그럼 이때 회전 중심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회전 중심이 되어서 이 부분이 떠 있는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럼 역시 이 빔에 대해서 돌림의 평형을 써볼 거여서 빔에 작용한 힘을 표시해 보면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중력 일단 먼저 적고요. 그 다음에 접촉되어 있는 것을 하나씩 분석해 가면 됩니다. 그럼 여기 C라고 접촉되어 있으니까 여기 4mg가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6mg 작용하겠지. 예. 그 다음에 이 가운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작용하는 이 두 부분은 생각 안 해도 됩니다. 팔의 길이가 0이 되니까. 근데 이 부분은 여기 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작용하는 힘은 없고 얘가 누르는 힘밖에 없어요. 2분의 9. 얘가 이제 2분의 9mg가 되겠지. 아니면 요 위에 아까 마찬가지로 위에를 한 덩어리로 보면은 요 가운데 9mg가 작용한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이 요 세 개가 되고요. 그다음 요 녀석만 이 시계 방향의 돌림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팔의 길이를 잘 구해서 정확하게 이제 식을 세우면 x2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녀석부터 한번 적어보면요. 팔의 길이가 요거죠. 근데 요만큼이 13L이지. 이때 이번에는 13L 빼기 x2가 됩니다. 13L 빼기 x2에 4mg. 그 다음에 얘는 요만큼이 9L이죠. 총 길이가 18L이니까. 근데 요만큼이 13L이잖아. 그럼 13L 빼기 9L 하면 얼마가 됩니까? 13L 빼기 9L 하면 4L이 되죠. 그래서 얘는 4L에 mg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시계 반대방 하나 더 있죠. 예, L 곱하기 2분의 9mg.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의 돌림임은 5L 곱하기 6mg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 x2를 구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계산 과정 생략할게요. 요게 8분의 61L이 나올 겁니다. 그럼 x2하고 빼기 x1을 하면 8분의 61L 빼기 8분의 21L이니까 8분의 40L이 되고요. 5L이 됩니다. 이게 이제 중간에 계산하다가 막히거나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요거를 정확히 푸는 게 쉽지 않았을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마지막 문제로 나와서 중간에 꼬일 일은 없었겠지만 어려웠던 문제. 작년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작년 문제는 18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도중에 꼬여버리면 이제 여러분이 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봅시다. 그림과 같이 한 종류의 목재를 이용해 2층 목조 주택 모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6개의 기둥의 길이와 질량은 각각 LM이고요. 일단 바닥재의 길이와 질량은 각각 2L, 2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기둥이 이렇게 총 6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닥재가 있습니다. 지붕은 좌우 대칭이고요. 기둥 A만을 움직여서 6개의 기둥이 떠받치는 힘을 모두 갖게 할 때 요게 이제 건축에서 중요한 게 힘을 분산시켜야 됩니다. 어느 한 기둥에 무리가 가지 않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X 값을 구해라고 했는데요. 이게 참 시작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렵죠. 어려운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 지금 요 6개의 기둥과 바닥재에 대한 정보는 있는데
지붕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붕은 빼놓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럼 지붕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는 거는 요 네 개의 기둥까지 만약에 하나의 덩어리로 봐버리면 여기서 떠받치는 힘이 얼마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를 잡을 때 그럼 지붕 빼고 밑에 4개 빼면 요 3개가 남죠. 그래서 저는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요 3개를 한 덩어리로 봤어요. 요 기둥하고요. 그다음에 요 기둥하고 그다음에 요 바닥재 있죠. 요까지를 한 덩어리로 보고 이 녀석의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을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나? 예, 그랬네요. 칸님. 아니 내가 보니까 문제를 잘못 풀어놓은 것 같네. 예, 근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거네요. 자, 여기서 보면 문제 조건에 이런 조건이 있어요. 기둥 A만 움직여서 6개의 기둥이 떠받치는 힘을 모두 갖게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요 힘을 뭐라고 뒀냐면 F라고 뒀습니다. 요 힘 자체를 표시를 해야 되니까 여기 힘을 6개의 기둥이 떠받치는 힘을 F라고 두었습니다. 그러면요, 자 이제 요 바닥재에 작용하는 힘을 다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빠뜨리기 전에 중력부터 표시를 해놓을까? 중력부터 표시를 해보면 요 초록색 덩어리를 보면 바닥재는 질량이 2m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심에 EMG가 작용한다라고 이렇게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둥 있죠, 기둥. 기둥은 질량이 전부 다 m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 중심에 각각 mg 그리고 mg 이렇게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기둥이 떠받치는 힘이 전부 다 F입니다. 맞게 그려놨네. 그러면 얘가 떠받치는 힘이 F, 얘가 떠받치는 힘도 F, 여기서 떠받치는 힘도 F, 그리고 여기서 떠받치는 힘도 F가 되죠. 근데 요거는 지금 초록색 덩어리에 작용하는 힘이기도 하잖아. 바닥재에 작용하니까. 그 다음에요, 얘가 작용하는 힘도 F, 얘가 작용하는 힘도 F인데 요거는 지붕에 작용하는 힘이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요 초록색 덩어리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력으로 지붕이 누르는 힘을 F라고 표시하면 되겠지. 네. F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되게 많죠. 그래서 대체로는 돌림의 평형을 먼저 세우는 게 편하지만 얘는 딱 보니까 F하고 MG 딱 두 가지 형태밖에 안 나오고요. 그러면 힘의 평형을 세워보면 요 F하고 MG 사이의 관계를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바로 세워볼까요? 그러면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총 4F잖아. 요 떠받치는 힘들 4F고요. 그다음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접촉에 의한 힘이 EF가 있고요. 그다음 중력이 MG, EMG에서 총 4mg가 있습니다. 요게 힘의 평형식입니다. 이 경우에 그럼 F가 얼마지 나오죠? F가 얼마입니까? F가 EMG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끝났다면은 좀 행복했을 텐데 F를 물어본 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이 조건에서의 X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X 값을.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돌림의 평형을 써야 돼요. 돌림의 평형을. 돌림의 평형을 쓰는데 어디를 회전 중심으로 잡을까라고 봤더니 저는 여기가 보이더라고요. 이건 사실 개인 취향입니다. 회전 중심은 아무 때나 잡아도 되는데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잡으면 뭐가 좋으냐면 일단 요 세 개가 날아가요. 요 세 녀석에 의한 돌림힘이 없어집니다. 나머지는 길이를 구하기가 좀 편해. 요 맨 오른쪽 끝이니까. 팔 길이를 구하기 쉬워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요령을 알려주면 요 두 개는 합쳐서 얼마예요? 3mg지. 왜냐면 얘 둘은 8의 길이의 수직 성분이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합쳐서 아래쪽으로 3mg 작용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묶어서 생각할게요. 요 두 개는 아래쪽으로 3mg 묶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얘랑 얘는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지. 그리고 얘랑 얘는 이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 돌림의 평형식 세우면 돼요. 평형식. 그러면 차근차근 해볼까요? 시계 반대 방향부터 해볼까? 요 두 개. 시계 반대 방향부터 써보면은 얘의 팔 길이 얘의 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여기서부터 2분의 여기까지 3. 얼마입니까? 예, 2분의 3L. 이 총이 2L이니까 거기에 2분의 1L을 뺀 거죠. 네. 그래서 2분의 3L에 3mg. 3mg가 됩니다. 그다음 더하기, 그다음 시계 반대 방향이 여기 있죠. 예. 이건 딱 질량 중심이니까 팔의 길이가 L. L입니다. 그래서 L 곱하기 2mg. 2mg.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힘은 다 있죠. 그다음 이제 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하면 되는데요. 얘는 팔 길이가 얼마입니까? 2L. 2L이죠. 2L에 F는 구했으니까 바로 씁시다. mg. 2mg 이게 되겠고요. 그다음 얘가 이제 문제죠. 얘가 팔 길이가, 얘는 문제가 아니네. 얘가 문제네. 여기 x죠. 네. 이 2L 빼기 x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2L 빼기 x에 2mg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게 요 녀석이죠. 요 녀석은 그냥 팔의 길이가 2분의 1이지. 2mg. 그래서 2분의 1에 mg가 됩니다. 그래서 요 시계 구조를 보면 mg, 2mg요. 예, EMG 이런 거 빠뜨리면 이제 틀리게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mg를 다 날릴 수 있고요. mg를 다 날리게 되면 l하고 x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x가 이제 구해 보면은 4분의 5l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이게 역학적 평형 문제는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푸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실 다른 문제에서 시간을 벌어야지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대체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이 좀 잘 판단해서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유체역학 보도록 하겠습니다.